자, 안녕하세요. 여승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5월 11일, 5월 둘째 주 월요일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 그리고 증시 흐름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종목 또 보여드리면서 시세 흐름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요즘 부쩍 심해진 것 같아요. 뭐 불특정 다수한테 광고 문자를 보내는 거겠지만 작전주를 공개하겠다. 요즘 부쩍 심해진 것 같아요. 무슨 종목 매집, 무슨 작전주 공개 이러면서 불특정 다수 분들한테 뭐 입장해라 이런 입장 코드를 문자로 보내고 있는데, 작전주 관심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문자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불특정 다수한테 보내는 땡땡땡 같은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 삭제하세요. 삭제. 네, 삭제. 네. 수신 차단. 네. 삭제하시고 차단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대신에 제가 이런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과 함께 또 코스닥 150 종목들, 또 코스피 200 종목들, 그런 땡땡땡들이 작전을 할 수 없는 종목들, 좋은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 카톡방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입장하시고 안 하시고는 자유예요. 자유. 하지만 오셔서 장전 시황이라든지 또 제가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 또 유튜브에서 소개시켜 드린 종목들에 대한 시세 체크,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해서 제가 이제 C 바이러스, 이 C 땡땡에 대한 확산세, 둔화 여부 이런 부분들 쭉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이게 8만 명 수준에서 내려가지를 않고 있어요. 8만 명 수준에서 내려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 뚜렷하게 감소세가 보여지고 있지 않다 해서 확산세 및, 그리고 뚜렷하게 내려가지 않고 있는데 경제활동 재개가 목마르기 때문에 이 주요국들의 봉쇄 완화, 단계적인 봉쇄 완화 조치가 발표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영향들에 관심을 주셔야 된다라고 지지난주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영향은 뭐 공장 가동 재개라든지 그런 긍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있겠죠.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뭐 뉴스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또 서울시, 또 인천, 경기 이쪽에서는 유흥시설 영업 금지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주요국 봉쇄 조치 완화 이후에 이런 유사한 상황은 얼마든지 또 발생이 될 수 있겠죠. 또 중국 시진핑 주석도 코로나 이 코땡땡 코땡땡 대유행 재연 가능성을 경고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장전 시황, 그러니까 주요 소식들은 제가 주말에 전해드렸고 오늘 장전에 이런 부분들을 짚어드렸어요.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금을 미리 확보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런 변수에 대비하는 현금 비중은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주식 100%, 주식 비중, 계좌의 주식 비중 100% 몰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미국 하원 추가 부양책 요 부분 지난번에 전해드렸어요. 하원 펠로시 하원 의장 민주당 쪽에서 추가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전해드렸는데 요 부분에 좀 노이즈가 낍니다.
이 경기 부양 정책 제가 또 한시적이다 이런 언급도 해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왜 노이즈가 끼느냐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커들로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의회와 코땡땡 관련 경제대책 협의를 중단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주요 지역 경제활동 재개 향방을 확인하기 위해서 5월에는 추가 부양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한마디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새로운 경기 부양책은 당분간 불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이즈가 끼게 되는 거죠. 이게 불확실성이 생긴 거예요. 불확실성이 생겼고 정책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부분은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는 추가 부양책이 지금 새로운 추가 부양 정책이 필요 없다.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너무 이르다. 시기상조다. 추가 부양 정책은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은 시장에서 좀 시장에서 경계감을 나타낼 수 있다. 그 정도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겠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는 것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지난주 또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부분이 무역협상 관련된 불확실성이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주말에 좀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1단계 그 무역협상 합의 이행 이런 부분들이 전해졌는데 관련된 추가 소식이 나올 수 있어요. 금주에. 그게 뭐냐 하면 이번 주에 그 미국 상무부에서 화웨이, 미국 통신기업 화웨이 제재 그 임시면허 그 부분이 15일이 임시면허 만료 시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화웨이 미국 기업들이 중국 화웨이와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는 요 변경 여부 결정 이런 부분들에 따른 또 시장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 체크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주 후반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주중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현지 시간이에요. 미국 소매 판매 산업생산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 부분은 산업생산 주말에 발표되는 산업생산 소매 판매 이런 지표는 다음 주 주초 한국 증시 다음 주 주초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주말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대한 경계감, 이런 부분들에 따른 상승을 제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시장 대응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는데, 이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 미국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 3월 마이너스 8.4%로 사상 최대 낙폭을 보였어요. 이후에 이게 두 자릿수로 높아지는지 이제 낙폭을 키우는지 추가 악화가 되는지, 또 산업 생산도 전월에 비해서 낙폭을 키우는지, 이런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 초 한국 증시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 근데 이제 중국도 금요일 날 주요한 경제 지표 발표가 있어요. 이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또 소매 판매, 이 중국도 같이 금요일 날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어서 장중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장중. 중국 발표 영향은 장중에 있을 겁니다. 근데 미국과는 다르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2월에 굉장히 좋지 못한 결과를 발표했고 3월에 소폭 좀 반등하는 결과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4월 추가 반등의 가능성을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실제 발표치가 예상치를 밑도는지 또는 예상치를 하회하는지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또 틀려질 겁니다. 그래서 장중, 금요일 장중에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미중 주 후반 말씀드렸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 및 부의장 연설이 예정돼 있다라는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주중이에요. 주중 수요일 현지 시각으로 목요일은 무슨 날이죠?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파월 연준 의장이나 부의장 또 이제 주요 인사들 연설이 쭉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옵션 만기일과 겹쳐요. 한국 증시. 이 주요 인사들의 이분들 주장이 채권 시장에 영향을 주잖아요. 미국 채권 시장, 채권 금리, 또 외환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달러. 그 영향을 한국 증시가 또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그 외국인, 한국 증시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주는 발언들이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이분들이 무슨 말을 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을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유연한 시장 대응이 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예, 이런 부분들 해서 잠시 후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면서 또 추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서부터 제가 이제 국내 개별 이슈, 이벤트 이런 부분들 증시 전반적인 증시 흐름보다는 또 개별적인 종목들 주가 흐름 이런 부분도 이제는 또 주목이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난주에 주요 기업들 이제 실적 발표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내일이죠. 당장 내일 12일 NC소프트 실적 발표가 있어요. 실적 발표와 함께 9시 개장 시간입니다. 9시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하고 이제 주요 기관 투자가들 대상으로 IR을 진행을 해요. 근데 요 IR 자료는 당일 12일 당일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NC소프트 주주분들이나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12일 이후 13일 해가지고 게임주들 실적 발표가 쭉 이어져요. 넷마블 넷마블 비롯해가지고 펄어비스, 위메이드 이런 게임주들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땡땡 때문에 게임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잖아요. 이제 그런 실적 발표 이후에 시세 변화 이런 부분들 체크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현지 시각 13일입니다. 미국 임상종량학회 초록 발표가 있어요. 근데 앞서서 주간 그 국제금융 주요 이슈에도 주중에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라든지 또 옵션 만기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 초록 발표가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겹치죠. 예? 겹치다 보니까는 이 개별주들에 대한 움직임 또 증시 전반적인 시세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주중에 모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임상종량학회 초록 발표 여기에서 뭐 국내 기업들 NK맥스라든지 제넥신,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이 임상 결과 및 데이터 공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주가에 좀 선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발표 이후의 시세 변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든지 뒤늦게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또 이 코땡땡 이후 이제 항공, 여행 이런 부분들이 언제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대한항공에서 이제 이사회 개최 예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5일인가요? 아니 13일인가? 14일인가요? 그쯤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대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왔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규모가 큰 만큼 이 항공주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또 이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벤트가 좀 있더라고요. 15일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아시아 3개국의 이제 글로벌 스타들이 모여가지고
이 콧 땡땡행 극복을 위해서 전 세계 동시 생중계되는 이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고 최대 규모라고 해요. 유튜브, 트위터 등의 이제 이 SNS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동시 송출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엔터테인먼트 해서 또 관련주 관심도 필요해 보인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주중서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이 콘서트 하면서 접속자 수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 콘서트를 보기 위한 온라인 접속자 수들이 접속자 수가 뭐 10만, 20만, 뭐 30만 이렇게 전 세계 동시 송출이니까 이렇게 확 접속자 수가 올라가게 되면 또 관련주들 시세 흐름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 차트 보시면은요 과매도 신호가 발생되었던 23일 이후에 별표 5개짜리 이런 기회들이 있었다라는 부분들 쭉 전해드렸고, 자 상승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조정도 마찬가지고 반등도 마찬가지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기준을 잡고 유연한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3월 달에 과매도 일간 흐름에서 과매도 신호가 발생이 되었던 이 음봉의 시가 자리는 저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주중에 확인할 것들, 그러니까 매주 주요 이슈들이 있어요. 그 이슈들에 의해서 여기를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제한된 움직임을 지속해 나갈 것이냐. 저는 제한적인 움직임을 좀 이어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카톡방에서. 그리고 대신에 종목들, 개별 종목들에 대한 시세 움직임을 좀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항 2000포인트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는 나타나겠지만 강하게 올라갈 만한 지금 뚜렷한 호재는 아직 약하다. 그 정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개별주 해서 이제 내일 당장 NC소프트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까 NC소프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신작 발표. 지금 이제 리니지 M2 뭐 그런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들에 대한 실적 결과보다는 앞으로 나올 실적, 그 신작 계획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난 3월 5일 최고가 72만 5천원 이 가격은 누가 봐도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제가 NC소프트를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게임주에서는 이토마토 방송 전속 이토마토 소속으로 전문가 하고 있을 때도 게임주 내에서는 NC소프트를 가장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그 이후로도 중간중간 체크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뭐 당장 11월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47만 5천원. 굉장히 좋은 가격 구간을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어떤 이유로?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그 부분이 제가 11월 달입니다. 11월 28일 해서 NC소프트는 상승 추세대 안에 있다니까,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 추세대가 그려져 있죠. 추세대가 그려져 있고, 다 표시된 구간 1번, 2번, 3번 이런 부분들이 2016년 말 2017년 초 해가지고 다 공략을 하기 위해서 표시해 놓은 가격 구간들이에요.
자, 그 부분이 고스란히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 주간 NC소프트 주간 차트에 고스란히 저장이 되어 있어요. 공략 자리, 좋은 가격에서 공략을 하고 또 추세 상단 상단선에서는 또 차익 실현도 하고. 그래서 11월 달에 말씀드렸던 때가 여기죠. 여기 급락하고 있을 때 상승의 추세대 안에 있으니까 이 급락은 매도가 아닌 매수의 관점에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가격입니다. 라는 것을 제가 짚어드렸던 겁니다. 짚어드렸고 여기에서 47만 5천원 가격을 기가 막히게 주고 급 반등을 이루어냈어요. 근데 이 상승 추세대를 조금 연결시켜 볼까요? 제가 이번에 콧땡땡 때문에 3월 급락이 있었잖아요. 자, 이 추세선을 제가 그대로 연결을 시켜보면 어떤가요? 유지가 되고 있죠. 그쵸?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오버슈팅 됐다가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는 이제 상승 추세대가를 벗어났어요. 벗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벗어난 상황에서는 실적 발표하면서 또 가격 주가 조정을 또 뭐 어떤 시장 영향이든 무엇이든 변수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다면 65만원 가격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70만원 가격 위에서는 굳이 매수할 이유는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뭐 매수를 못하는 것도 아니죠. 조정을 염두에 둔 분할 매수를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냐 아니면 좀 보수적인 투자 성향이냐에 따라서 공략하는 방법이 틀려질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아카데미를 통해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성향이 다 틀려요.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주식 정보를 얻어 가시는 분들도 개성이 다르듯이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사시는 식구들도 성격이 다 틀리잖아요. 투자 성향 다 틀립니다. 공략 방법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투자 성향에 따라서. 분할 매수를 어떻게 계획할 것이냐. 분할 매수 없이 공격적으로 손절가 짧게 잡아놓고 공략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좋은 가격은 놓쳤죠? 좋은 가격 놓치고 난 이후에는 무리해서 따라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우리 무료 오픈 채팅방, 카톡방 회원님들한테도 매수는 좀 도도하게, 네가 주면 살게, 따라가는 매수는 그닥 좀 권하는 전문가는 아니라서요. 하지만 또 이 65만원 가격 구간, 이 상단 돌파 이후의 지지 여부는 꼭 체크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추가적으로 한 종목 정도 더 본다 싶으면은요, 또 펄어비스가 되겠죠. 펄어비스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검은 사막 이후에 뭐 뚜렷한 아직 뭐 게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NC소프트와는 정반대죠. 주가의 시세 흐름이. 그렇죠?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락 추세대 안에 놓여져 있어요. 2018년 고점 이후에 하락 추세대를 만들고 있다가 16만원을 내려오지 않고 돌파를 시켜놨다. 해서 2019년도 하반기 22만원 가격 구간 이 고점이 부담이 되겠지만, 여기에서 기간 조정 내지는 22만원을 돌파해서 다시 24만원이나 26만원까지 올라가는 시세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관심, 그 정도? 그렇게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시세의 변화는 제가 또 무료 채팅방, 카톡방에서 또 중간중간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NC소프트, 뭐 펄어비스, 또 BTS 지분을 갖고 있는 또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게임주들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카톡방으로 입장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주간 국제 주요 이슈 및 전망과 함께 국내 개별 이런 이벤트 스케줄 이런 부분들 해서 종목 차트까지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2차 폭락 이런 부분들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를 좀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외국인 수급이 언제 다시 돌아올까 이런 부분들 관심도 또 점점 커질 텐데 유연한 대응, 지지와 저항, 알면 모르면 손해, 지지와 저항, 시세 변화에 대한 흐름 파악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많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